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목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롱비치 항의 물류 적체난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공관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과 한인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발이 묶인 수많은 컨테이너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LA 롱비치 항만의 물류 적체로 인한 여파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단순 이삿짐부터 시작해 냉동 냉장식품, 과일, 의류, 제조상품 거의 전 품목에 걸쳐 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역과 출하까지 컨테이너당 대기 기간도 늘어나면서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통관 비용은 2배 이상 뛰어 $5,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지금 굉장히 부적절하게 언리즈너블하게 그런 터미널이나 선사들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분쟁이 있어요. 그 분쟁들이 있는데 그런 분쟁들에 관해서 일단은 다큐멘터리를 잘 준비해 두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고. 앞서 코트라 LA 무역관이 물류 적체에 따른 현황을 일일 동향으로 파악하는 등 비상대책반을 가동한 상황. 여기에 LA 총영사관도 관세 세무 관련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관세사와 세무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앞으로 법률적 지원을 받기 힘든 한인 중소기업주들을 위주로 상담을 지원합니다. 당장은 물류 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부터 장기적으로는 FTA 시행 이후 강화된 비관세 규정에 대한 상담, 그리고 무역해상법에 대한 법률 자문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앞으로 언제쯤이면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같은 항구를 이용하더라도 선사를 어떤 선사를 이용하는 게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트라의 대책반도 마련되었고 또 우리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을 미국 관세 세무 상담의 날로 지정해 각 자문위원별로 주 1회 예약 민원인에 한해 영사관 민원 상담실에서 심층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을 받는 민원인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며 대신 자문위원들의 법률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인근의 토렌스 엑슨모빌 정유 공장에서 어제 대규모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도 1.7 규모의 폭발음이 있은 후 불길이 타오르며 정유공장 건물 전체가 붕괴됐습니다. 또 주변에 있던 근로자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최근 설비한 정유 가공 시설에서 제조 과정 중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엑슨모빌 토렌스 공장은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정유공장 시설입니다.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 권총 강도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밤늦은 시간대에 주택가를 걷는 주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요. 한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타운 주택가에 출몰한 2인조 권총 강도. 이들은 밤늦은 시각 집으로 향하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권총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해 왔습니다. 2달 가까이 이들이 벌인 강도 행각만 최소 10건, 이 중 4건은 한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덜미를 잡힌 건 지난 2월 7일. 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이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해 경찰에 제보했고 이틀 뒤 사우스웨스트 LA 지역의 주택에서 용의자 1명을 검거했습니다. 용의자하고 그 모범 실강이를 벌이는 과정을 지나가던 행인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복격을 하고서 범인이 차를 타고 도주하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범인 차량의 번호판이 나왔고. 경찰은 이어 지난 12일 범행에 가담한 2번째 강도 용의자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한 명이 범행을 저지르면 다른 한 명은 자동차를 몰고 도주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이후 용의자 집을 수색한 경찰은 추가로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과 마약, 도난당한 휴대폰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범인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한 2달 정도를 나와서 범행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모든 사건이 또 모든 피해자들이 다 신고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신고가 안 된 사건이 저희들이 확인한 것만 지금 한 2건 정도 됩니다.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인 18살 호세 마로퀸에게는 현재 6건의 2급 강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3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고 또 다른 용의자 엘렌 아리아노 역시 카운티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공조수사한 올림픽과 윌셔 경찰서 측은 현재 용의자들의 추가 범행 입증을 위해 관련 피해자들의 신고와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한인과 중국계가 집중 거주하는 뉴욕 플러싱 지역에 교통단속 시스템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 지역에 교통감시 카메라가 집중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한인 밀집 지역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유니온 스트리트 등 한인타운의 주요 도로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위반 차량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In addition to increased speed enforcement by the police department, there will also be 140 automated speed cameras enforcing speed limits throughout the 5 boroughs. 플러싱을 중심으로 한 한인과 중국계 타운은 매일 900건의 교통사고와 월 평균 1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That means in a collision between a vehicle and a pedestrian, a difference in speed of a mere 5 miles per hour is often a decisive factor between survival and death. 하지만 한인과 중국계 등 아시안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만 주차 위반 티켓을 비롯해 각종 교통 단속이 집중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티켓을 많이 띄어가지고요. 운전자들이 너무 부담이 커요. 일주일 일해가지고 티켓값 내다 보면 별 남는 것도 없을 정도로. 보행자의 사망률을 줄인다는 비전제로 프로젝트. 아시아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벌금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K-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된 브라질의 젊은 팬들도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며 설 문화를 즐겼습니다. K-팝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젠 한국의 다른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로 박영관 특파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브라질 젊은이들이 K-팝 대신 설날 노래를 부릅니다. 아직 어설픈 동작이지만 배운 그대로 정성껏 세배를 드립니다. 함께 나눠 먹는 떡국에서 따뜻한 설의 의미도 느껴봅니다. Ter uma vida longa e branca, de paz, né, bem, só para atrair coisas boas, uma vida boa. 제기차기와 윷놀이 등 처음 해보는 한국의 전통놀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O da Coreia tem muito mais brincadeira e é mais tradicional. O do Brasil é mais sair com os amigos. 브라질의 K-팝 팬은 약 30만 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어와 음식 등 다른 한국 문화에도 친숙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한국어를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를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K-팝을 좋아하는 남미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로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한인 스티븐 김 씨는 국무부 분석관으로 근무하다 언론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복역 중인데요. 이 사건의 전말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예일대 박사 출신으로 미 국무부 분석관으로 일하던 김 씨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지난 2009년. 국무부 홍보 담당자의 알선으로 미국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를 만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해 6월 11일 김 씨는 로젠과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I did not consider the conversation to be so memorable or so blazoned in my mind. 로젠 기자는 만남 후 북한이 유엔 추가 제재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을 하려 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는 별 반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미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법무부는 그를 간첩죄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취재한 미국 탐사 전문기자 피터 마스는 김 씨가 로젠에게 건넨 내용은 상식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과도한 보안 단속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I dedicated my entire life for this country. I see things very differently now.
김 씨는 긴 법정 투쟁 과정에서 재산을 날리고 가정이 파탄나면서 결국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김 씨 사건의 교훈은 기자에게 얘기하고 기소를 안 당하려면 높은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인 백악관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 사태가 이슬람과의 전쟁이나 문명 충돌로 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반테러 공동보조를 강화해야 하며 유엔 차원의 종교 지도자 특별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국이 나서서 폭력과 갈등의 악순환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l in the same boat. We have to help each other. In this work, you will have a strong partner in m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현 사태를 문명 충돌이나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오늘 백악관 정상회의에 60여 개국 대표들과 함께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공동보조를 강화해야 하며 조만간 유엔 차원에서 종교 지도자 특별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pull together its collective wisdom and best practices. 반기문 총장은 극단주의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총력 체제에 돌입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극단적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